모든 문제 다 해설을 해볼게. 1번부터 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게 역함수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원함수의 정보 가지고 써먹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는 F-1이나 -5다. 그 다음에 F4가 7이다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지. 역함수 정보에 대해서 대입해서 두 개 꺼내면 되겠죠. 연립해서. 그치? 연립해서 풀거나 아니면 이 의미가 뭐예요? -2, -5 지나 4,7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기울기 들어볼게요. 그냥 -6분의 -12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고 지나는 한정 4,7 대입하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2x -8 플러스 7이니까 2x -1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2번. 요거 풀이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좋은 풀이가 뭐니? 2x 플러스 1이 딱 들어있는 거 봤을 때, 그치? 합성돼 있을 때는 치환하는 게 국룰이다. 치환을 해요. f의 t 는 4x 플러스 7 되죠? 근데 여기 변수가 다르면 안 되니까 이 방정식 통해서 x를 이제 t로 바꿔줘요. 그러면 x가 2분의 t 빼기 되죠. 여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분의 t 마이너스 1 더하기 7 되니까 2t 마이너스 2 더하기 7. 그래서 2t 플러스 5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상황에서 f 인버스 11을 구하래. 그럼 이거 fx가 2x 플러스 5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11을 대입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f 인버스 11이 k다 라고 놓고 fk가 11이 되는 k 값을 구하면 좋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입해보면 fk가 2k 플러스 5죠. 이게 11이 되는 k 값 3이 되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구하든가. 자, 두 번째. 결국엔 이 fk가 11이 되는 k 값을 찾고 싶은 거야. 지금 f의 2x 플러스 1이 4x 플러스 7이래. 그러면 f에 무언가 집어넣었을 때 11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니까 이 값이 11이 되는 x 값을 한번 찾아볼게. x가 뭐야? 그러면 1이 되는 거야. 1. 그치?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어. 요 x는 요 x니까. 통째에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f3이 11이다 이런 거 볼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3번.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그래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또 1대1 대응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예를 이제 보면 길게 양수네? 그럼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2, x값이 2부터 4까지 변할 때 y값은 1부터 5까지 변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2,1 대입 그 다음에 4,5 지나겠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1은 2a 플러스 b고 5는 4a 플러스 b고 연립하는 건 연립값 구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4번 맞은 사람이 있나요? 4번 맞은 사람 있어? 4번을 이제 내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보면 2차 함수가 지금 위로 불러오죠? 대칭축이 얼마죠? 대칭축 2지. 그럼 일반적으로 얘들이 딱 보면은 이 2차 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1대1 대응 안 되지. 1대1 대응은 가로자 됐을 때 한 점하고만 만나요. 한 점하고만. 근데 얘는 다 두 점하고 만나죠. 1대1 대응이 안 돼.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자르잖아. 이 색깔만 보면 그럼 얘만 보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맞죠. 하나만 보니까. 그치? 이해가 될까?
그래서 이차 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이 안 되지만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원리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요거 그 세정하고 만나잖아. 이렇게 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 이유만 보고 싶다.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이 돼요. 자, 그럼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로블록이고 대칭축이 2죠. 근데 A보다 작은 구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A보다 작은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A를 이쪽으로 잡아봐. 그러면 A보다 작은 구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1대1 대응이 안 되죠. 여기 두 점 먹으니까 A가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있어야 되죠? 왼쪽에 있어서 딱 이렇게 생겨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지. 이제 A의 조건이니까 B보다 작아야죠.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면 같아도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2의 주. 그것도 존재할 줄 거예요. 자, 5번. 3,7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역함수랑 일치한대. 자, 이게 뭔 소리가 한번 봐볼게. 첫 번째 풀이. 3,7 지나는 직선을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울기를 모른다고 썼을 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근데 순수하게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 이 첫 번째 풀이에요. 그렇고 역함수를 구해서 x랑 y를 바꿔요.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정리를 할 거니까 y는 x 플러스 3n 마이너스 7로 바꾸고 그 다음에 m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겠지? 요거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럼 뭐야? 요거 m하고 m분의 1하고 같으니까 m제곱이 1이네. m값 뿔마 1이네. 근데 요 놈하고 얘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m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네. m이 1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하고 3 마이너스 1 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m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런 식으로 구하다가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잘 생각해봐.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원래 함수랑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지. y는 x 대칭. 근데 얘는 지금 1차 함수니까 직선이야.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나? 자, 만약에 원래 그 원함수 f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걔 y는 x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y는 x 대칭 시켜도 여전히 같으려면 이 f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y는 x랑 애초에 같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딱 수직이 이렇게 f가. 이게 y는 x 대칭시켜도 잘 다시. 그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애초에 요 y는 x가 f가 되든가.인데 이거 일단 안 되죠. y는 x가 f라고 하면 3,7을 지날 수가 없잖아.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지. 그럼 이때는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야? 일단은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고 3,7 지나니까 이렇게 바로 f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f가 되겠지. f8은 대입하면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 6번. 요 의미가 뭐? 요 의미가 뭐? 요 의미. G 덕트 F를 했더니 X가 된다. 잘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정역 X가 있고 공역 Y가 있어요. X에서 Y를 쏘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어떤 원소 A가 만약에 Y에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 B에 대응됐다고 쳐봐. 그죠? 그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F 인버스 B는 A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내가 F 인버스라고 안 하고 G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G라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F 덕트 G라는 함수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어. A를 집어넣어 봤더니
GA는 지금 B죠. GA가 아니고 GB를 넣죠. GB는 A죠. 근데 FA는 B죠. 자, 그럼 거꾸로 G 더트 F에 A를 집어넣어. FA는 B지. GB는 A죠. 그치? 이게 뭔 얘기냐면 F 더트 G에다가 B 넣었더니 그냥 B가 나와. G 더트 F에 A 넣었더니 A 나와.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항등이라고 그러죠. 항등 함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 함수가 y는 x지, y는 x. 그냥 넣은 게 그대로 y로 나오는 게 항등 함수라는 거예요. y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f 더트 g를 했더니 또는 g 더트 f를 했더니 항등이 나와. 이 말이 뭐야? f랑 g랑 역함수 관계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합성했더니 항등이 나오면 역함수 관계 됩니다. 그 g가 f의 역함수인 거죠. 자, 일단 f 인버스 1을 구해볼게. k라고 나야겠지. 그럼 fk는 1이라고 놓고 k를 대입해보면 2k-5가 1일 거니까 k3까지 구했어. 자, 이게 포인트예요. g 인버스 1을 어떻게 구할까? g 인버스 1. G 인버스가 뭐죠? 결국엔 G가 F의 역함수잖아. 그거의 역함수 취해? 그럼 얘는 F가 되는 거야. F2. 얘는 G 인버스가 그러니까 G가 F 인버스니까 G 인버스는 여기에 인버스 취한 거죠. F가 되는 거지. 뭐 수식적으로 보면 이런데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G 자체가 뭐 애초에 F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다시 역함수 치면 다시 원함수로 돌아온다는 거지. F1이죠. F1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다. 자, 7번. 이건 뭐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F3 위에다 대입하고 9네. 9를 한 번 더 대입하는 거죠. 그럼 27이네요. 27. 자, 위 F 인버스 6만 마이너스 6만 구하면 되는데 역시 이거 는 k라고 넣겠지? 그랬을 때 fk가 마이너스 6이 되는 k값 구하면 되고 첫 번째가 대입해보면 3k가 마이너스 6이어서 k값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거는 안 되지? 그치? 왜? k값이 2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답이에요.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빵이죠?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겠다. 그 경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랑 27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8번.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8번은 구하는 게 F 인버스 덕트 G인 건 이해되니? F 인버스 덕트 G? 돼요? 그거에 3 대입하는 거예요. G3 G3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F 인버스 5 구하려면 는 K 놓고 FK는 5다를 만족하는 K값 구하는 거죠. 2K-5가 오니까 K값이 5가 되겠네. 2K가 10이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역함수와 원함수 교점은 어디서 생기니? 역함수와 원함수 교점은 어디서 생겨요? y는 x 위에 생긴다. 저거 했었죠? y는 x. 원함수랑 역함수가 애초에 y는 x 대칭이니까 원래 거 f가 y는 x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y는 x하고. 그러면 뒤집은 것도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f가 증가함수일 때에만 교점이 yx 위에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위에서만 생기는 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yx 위에 교점 플러스 대칭점 두 개가 있다. 대칭점. 그러니까 이외의 교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저번 시간에 이런 그래프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생겼다 치면 yx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교점이 여기도 생기지만 여기도 생긴다. 그래서 어쨌든 교점이 -1이니까 그 교점 좌표가 -1,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yx 위에 줘. 여기 대입하면 끝나죠. -4 플러스 a가 -1이니까 a가 3이다. 자, 그다음 10번. 이거는 고개 돌려서 쏘는 거지. 이거 저번 시간에 이해 잘했니? 고개 돌려서 쏘는 거? 자, 해볼게. F 인버스 겉에 F 인버스 A 써보면 이렇게 쏘는 거잖아. F 인버스 A를 써. 여기 보시죠. 여기 일단 F 인버스 A야. 그게 얼마냐? Y는 X로 이제 써서 다시 찾으면 B가 되겠다. B. 여기 B죠. 그 B를 한 번 더 써야 되지. F 인버스 B를 써. B를 여기다 써야 돼. 쏘면 여기 보시. 여기 정답이죠. 얘를 찾아야 되니까 YX를 다시 써. C가 돼요. 이렇게 찾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교재해 봅시다. 교재. 395쪽 질문이니? 395쪽. 쓰면 397쪽. 선생님 399. 질문 없어? 401쪽. 괜찮아? 있어? 403쪽. 2번. 이거 해볼게요. 일단 F 인버스 2를 구해볼게. 역함수. 요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한번 해볼게. 는 K라고 했을 때 FK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대입해서 2되는 K 값이 얼마예요? 1이네 1. 이렇게 찾는 건데 이게 곡선으로 이어졌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2를 써. 2를 써서 만나는 게 여기 1이죠 1.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얘도 해볼게요. F 인버스의 4인데 F 인버스 4를 먼저 구해요. 쏘면 5네요. 그치? F 인버스 5가 될 거고 F 인버스 5는 이렇게 쏘면 4가 되겠지. 4.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또 질문. 403쪽 질문 되니? 개념 이해 안 됐다거나 그건 시간 그것도 질문해도 되고. 쓰면 405쪽. 넘어와서 413쪽 질문이 413쪽. 내가 이제 시력 더하기 다 빼고 풀어를 했지. 모르는 거 질문을 해. 질문. 너네 조교한테 숙제 가서 받았지, 그지? 그 모르는 거 빼고 푸는 사람도 있고 하더만. 질문 안 해. 질문 좀 해. 415쪽.
22- 너네 그릴 수 있어? 이거 22- 그리기 어려울 텐데. 한번 해볼게.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0되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일관된 원리야. 그래서 일단 가장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이 절대값 x죠. 요거. 얘를 케이스 분류를 해봐.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때는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때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무슨 꼴이냐면 이런 꼴이에요. y는 절대값 fx 꼴이에요. 그러니까 fx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지고 그런 말이야. 그러면 f에다 절대값 취하는 건 어떻게 그리냐? 그려놓고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린다는 했었던 거 기억나? 그려놓고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린다. 네, 그려볼게.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 지금 x축하고 교점이 는 0 나왔을 때 0하고 마이너스 2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만나게끔 그려놓고 얘를 이제 뒤집어 보면 돼. 이런 거. 근데 걔를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지. 그래서 여기 지워주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 되겠죠? 이때는 요거는 얘가 지금 x축가 0하고 2하고 만난다. 이렇게 0하고 2하고 만나는데 걔 절대값 취한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려서. 근데 얘는 0 이상인 부분만 보니까 오른쪽만 본다는 거야. 요거 두 개 이제 합쳐야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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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 2 여기 적으시면 자, 다음 416, 417 여기 질문 중간에 적으면 돼. 16, 17은 질문 없니? 16, 17? 16, 17 쪽? 4번? 0부터 3까지가 정의역돼 있고 x에서 x로 함수가 이게 지금 2차 함수네. ax제곱 플러스 b 1대1 대응이래. 그때 f1 값 구하라. 어쨌든 1대1 대응이려면 잘 생각해. 이게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하필이면 축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고 위로 블록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 건데 정역이 0부터 3까지야. 이렇게 지워지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0 이후로만 보는 거니까. 그죠?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이런 상황이지. 자, 그럼 이제 얘는 A가 양수인 상황이고 얘는 A가 음수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그랬을 때 이제 요거 함수값을 봐야죠. 이게 지금 X에서 X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도 X라는 거죠. 공역도 0부터 3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0일 때 0, 3일 때 3 해야 되고 얘는 0일 때 3, 3일 때 0 해야 되는 거지. 자, 뭐 해보자. 0일 때 0이려면 00 대입하면 0은 B니까 B가 빵이고 3 대입하면 3일 때 3인 거니까 3은 9의 값이 여기 B가 빵이죠. A가 3분의 1 나옵니다. 자, 이때 0일 때 3이니까 3은 B가 되고 3일 때 0이니까 0은 9A 더하기 B인데 3되죠. A 값이 여기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때 F1 값과 F1은 이 상황에서 그래서 F1은 A 더하기 B거든요. A 더하기 이때는 두 개 나오면 B하고 A 더하기 3분의 1 이때는 A가 오고 B가 0이니까 A 더하기 B가 3 빼기 3분의 1 3분의 8 이렇게
이거 지금 F를 하나로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 0이 아닌 상수.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지. 이 경우는 안 되겠죠. 복태에서 본 거랑 좀 테마가 똑같은 거죠. 이차 함수가 언제 1대 0이 되냐. 417쪽 질문이 있니? 417, 6번.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F 더 F2 F2가 4 빼기 4 더하기 A니까 A고 F 더트 F2는 FA랑 똑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변 좀 해보죠. F4 F4는 16 빼기 8 플러스 A죠. 8 플러스 A. F 더트 F4는 8 플러스 A 집어넣을 거니까 A제곱 16A 64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더하기 A 돼요. A제곱에 이렇게 마이너스 A 15A 48A 여기까지는 괜찮니? 요거 제가 같은 게 되는데 A제곱 날라갈 거고 넘기면 16A가 마이너스 48이면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A 마이너스 3 거였으니까 F6 대입하면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되면 21 됩니다. 자, 37 좀 더 질문 있니? 7, 8번 없으시면 18쪽 418쪽 질문 있니? 11번이 오늘 복수 테스트 한 거랑 똑같은 거지. F랑 F 인버스가 같을 때 이따가 12번 왜 이렇게 부끄럽게 질문해? 목소리가 크게 질문하지. 11번 이거 언급만 하고 갈게. 원래 거랑 역함수랑 같으려면 역함수랑 y는 x의 칭이니까 아예 일치하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서 있거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얻어낸 거죠. 12번 k가 음수일 때 이게 지금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여기서 1, 2, 3 저거 왜 있을까? 이게 하필이면 축이 1이죠. 그치? 근데 역함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역함수 존재하려면 어딘가에서 잘려야 된다는 거야. 축 1이니까 축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쫙 잘리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지. 어쨌든 F 인버스 X랑 만난 점을 P란다. 원래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오른쪽 부분만 보는 거잖아. 1 이상인 부분만. 이게 증가의 감정이 증가니까 역함수하고 교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y는 x에서만 생긴다는 거야. yx에서. 그래서 점 p가 뭐 있을 건데 우리가 만나는 점이 뭐 있겠죠? p가 y는 x 위에 있다. 그리고 그 p에서 x축이 내릴 수렴을 h를 하자. 그래서 그림을 어쨌든 h를 찍어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지금 k가 음수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K가 음수니까 요게 음수예요. 요거로 그래프를 조금 그나마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1이고 꼭지점이 요쯤 있고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뭐 내가 굳이 역함수를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굳이 역함수를 그리자면 y는 대칭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쨌든 교점은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다. 이게 역함수의 교점이다. P에서 X축에 내릴 수선해버리면 H라는 게 내려요. 근데 P5H의 넓이가 8이다 이렇게 나와요. P5H 이거 직각상수 넓이죠. 자, 구해봅시다. 어쨌든 이 교점을 구해야 이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이차함수랑 y는 x랑 만나는 그 점을 그리고 근데 얘가 k가 안 나왔으니까 x 값을 못 구하잖아. 근데 여기서 준 건 뭐야? 어쨌든 넓이가 여기 8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여기 x, y좌표 한번 놔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 y좌표 어떻게 넣을 수 있니? y는 x 위에 적으니까 a, 얼마로 넣을 수 있어? a로 넣을 수 있죠. A. 그럼 여기 a, 0이겠네. 여기서 일단은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 x가 지금 8인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a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a 값이 4죠. 지금 a 제곱이 16이니까 4,4 이게 근이 x는 4가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의 근점이니까. 그래서 16 12 플러스 k가 0이니까 k 값 마이너스 4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419 질문 여기 419 16번 이건 결국엔 쭉 이렇게 생긴 건 이제 계속 대입해서 규칙 찾는 거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뭐 내가 이 m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2를 이제 계속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게끔 하는 뭔가 그 패턴을 찾아나가는 거야. 자, 하나씩 해볼게. 하나씩 f1에 2를 대입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3분의 1이네. 언젠간 방법 되겠지 뭐. 두 번째가 또 넣어. 이게 이제 f3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3분의 1 넣으면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한 번 더 하고 그 3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입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대 이렇게 처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패턴을 찾아야죠. 언제 반복되나? 몇 개씩 반복되나? 한 번 더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F5의 2는 이거랑 같겠죠. F1의 2랑 F5의 2랑 같아. 어쨌든 3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5개마다 반복되네. 얘는 지금 그럼 언제 나와? 여기가 4일 때 나오는 거야. 4일 때. 그럼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위에 m이 2가 나오려면 얘는 나머지가 4여야 돼. 나머지가.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야? 이거 몇 개씩 반복해? 5개 반복이죠. 5개. 그치?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애들이 n 값이 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m을 5 k 플러스 4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쉽죠. 5의 배수에다 4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표현은 내가 안 좋다고 했지. 왜 안 좋냐? k의 1 대입해봐. 9부터 시작돼요. k에 2 집어넣으면 14 되고 19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커버를 잘 못 해준단 말이야. 왜냐면 5로 나왔으면 나머지 4이면 4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5칸 빼면 돼. 5k-1이라는 표현이 되겠지. 자,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두 자리래요, 두 자리. 그럼 5k-1이 되는 것 중에 두 자리 자연수 구하는 거니까 몇 이상? 10 이상? 99 이하인 거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11 오케이 100 되니까 k 5로 나누면 2.2 20 이렇게 돼요. 괜찮죠? k 개수가 곧 요거의 개수랑 똑같지? k가 결정되면 얘가 딱 하나 결정되는 거야. 3부터 20이네. 이거 세는 방법도 알려줬죠. 3부터 20이니까 20개에서 2개 도려내면 되는 거야. 3부터 20까지 나왔죠. 자, 다음 17, 18 풀었니? 17, 18번?
17번 해볼게. 17번. 이거 정석적으로 그리는 거 나랑 했었지. 자, 요번에 그냥 그 스킬을 한번 써볼게. 스킬. 어떻게 하냐면 F.F잖아. 잘 들어보세요. 원세개를 그립니다. 합성함수 그릴 때는 원세개를 그리는 게 공식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짜리는 게 0부터 1까지죠? 그 개 기준으로 나눠서 함수값을 파악을 해보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0부터 1까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0부터 2까지 써지죠? 0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2까지를 또 써야 돼. 그럼 0부터 2까지 쭉 써. 그럼 어떻게 훑고 지나가냐?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야. 이래.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먼저 그려보면 0, 1, 2 이렇게 그릴 건데 이 F.F의 점역은 일단 0부터 1까지인데 거기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제일 그대로 갖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상황이고 여기가 2고 되겠네. 자, 그럼 1부터 2를 해봐. 1부터 2 하면 2부터 0, 2부터 1까지 걷죠. 자, 요거를 내가 그대로 소개하려고 했어. 2부터 1로 써야 돼. 1부터 2가 아니라 2부터 1. 그럼 2부터 1로 써. 이렇게 쏘면 이렇게 훑고 가죠.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 이해가? 이게 아니라 요걸 그려야 돼요. 왜? 어쨌든 내가 지금 F.F의 정의역에서 쏘는 방향은 오른쪽이거든. 1부터 2까지 오른쪽으로 쏠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꽂힌 함수값이 1부터 2 쐈더니 2부터 0이야? 2부터 1이야? 2부터 1을 쐈더니 요 방향으로 사졌어. 그럼 이 순서대로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꽂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 순서가 맞고. 되겠죠? 자, 이게 F.F의 그래프다. 그럼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교점을 구하래. 이 그래프랑. 자, 얘가 지금 0,1 지나요. 0,1 지나고 2, 얼마 지나네? 2,2 지나네? 여기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다.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이건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8번은 풀었니? 18번까지 하고 유리함수 한번 나와볼게요. 여러분 좀 동기부여는 생겼어? 의지가 생겼니 좀? 아니 안 생겼어? 동기부여를 좀 더 안 하는 거야. 네, 1월 11일부터 우리가 1월 12일 날 이제 윈터 수업을 개설을 하죠. 1월 11일부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교재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수업을 해요. 원래 이제 마플 시너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로 했고 일단 요건 뭐 그런데 1월 11일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매주 일요일 A반 매주 일요일 1회 2시간 반씩 그래서 A반은 (3시부터) 5시간 그 B반은 6시부터 8시 반을 두 개를 내가 개설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내신 동영모고 반을 내가 만들 거야.
동형 모의고사라고 들어봐요. 동형 모의고사.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를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는 11회를 진행해요. 11회. 3월 22일까지 진행해요. 3월 22일이 왜 3월 22일이냐? 대부분의 학교들 중간고사 3, 4주 전이 딱 요쯤 라인이야. 그래서 딱 11회를 하는데 뭘 수업을 할 거냐? 매주 1회씩이요. 2시간 반을 하는데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은 뭐로 보냐? 내가 직접 다 만들어. 직접 만든 시험지로 보는데 이 시험지 구성은 실제 기출과 아주 유사한 문항들로 내가 22문항에서 25문항을 정도 구성을 할 거고 11회를 진행을 하죠. 거의 300문제 가까이 되지. 11회 동안 겹치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이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범위, 중간고사 내신에 해당되는 범위에 모든 거를 실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일단 구성은 그렇고 본인이 의지가 있고 뭐 해볼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예전에도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애들의 효과가 좋아. 왜냐하면 결국엔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서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 뭐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잖아.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근데 이제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 나오는 게 이제 뻔하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10일에 걸쳐서 당연히 전문항 해설을 할 거고 전문항 해설지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복습 강의도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해당 문제 풀면서 모든 개념을 총 리뷰를 할 거예요.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주 1회, 일요일 1회씩이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 의지가 있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강의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해보자. 일단 꼴을 한번 좀 봐볼게요. 꼴을 F 인버스 F 주어졌고 G 주어졌어. 그리고 F 인버스 G 인버스 내놓고 거기다 H 합성하래.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직접 구하는 거죠. G 인버스 F 인버스를 구해볼게. 일단 Y랑 X를 바꿔야 되니까 이게 F 인버스가 돼. 그 다음에 G 인버스를 구해야지. 얘도 X, Y를 바꿔요. 그러면 3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니까 Y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이제 F 인버스랑 G 인버스죠. 그럼 거기다 이제 그냥 H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일단 G 인버스 H부터 해볼게. 여기다 H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H에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고 걔를 F 인버스에 이제 다시 넣어야죠. 요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이거 정리 좀 해볼게. 마이너스 6분의 1 H 플러스 6분의 1 하니까 6분의 7 이게 뭐랑 같아요? F랑 같아야 돼요. 요거 풀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양변에 누구? 그러고 H 입장에서 정리를 해. 마이너스 12x 플러스 13 이렇게 H 결정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F 인버스 너트 G의 인버스 너트 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G 더트 F의 전체 인버스 H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G 더트 F는 내가 구할 수 있어요. G 더트 F. G 더트 F를 한번 구해볼게. 이거 구해보면 G에다 F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배에
2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돼. 그러면 여기에다 요거 역함수 구해서 이제 h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그치? 자,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엔 자, 이런 테크닉을 이제 나중에 시험 때릴 때는 좀 하게 될 텐데 보시면 그냥 왼쪽 있죠, 왼쪽에다가 요걸 합성해.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되냐? 이게 나가요. 원함수랑 역함수 합성시키고. 그래서 남는 게 h만 남고 h를 그냥 어떻게 구하는 거야? g 더트 f 더트 f로 그냥 구하는 거야. 순서를 합성만 하면 되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2x는 3이라는 1차 방정식 풀 때 양변에 어떻게 해? 나누기 2하지. 물론 곱하기 2분의 1 하죠. 나눌 수 있는 역수의 곱셈이랑 똑같으니까 이 역수를 곱하는 게 약간 이거랑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역함수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풀이는 했지만 원래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자, F 인버스 더트 G 인버스 더트 H가 F잖아. 여기다 F 합성시켜. 그 다음에 G를 합성시켜. 그러면 요게 날라가고 요게 날라가서 H는 G, F, F 날라가요. 괜찮죠? 이런 테크닉을 좀 쓸 수 있다. 찾다가 유리한 수를 좀 사용할게요. 일단은 내가 잘 걸러줄게요. 여기 이제 유리식 뜻과 성질은 설명하면서 같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못하는 사람 없을 거거든. 그냥 바로 문제 볼게 그냥. 대표 예제 1번 볼게. 대표 예제 1번. 1번에 1번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통분하면 돼. 짱 쉽지. 그치? 근데 통분했을 때 이제 그것만 신경 쓰면 되지. 부모가 요거니까 우리 이제 요거 곱셈 공식 기억나니? 인수분해 공식? 그거로 약분만 잘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일단 첫 파트는 할 게 없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다 할 줄 아는 것들이거든. 여기 답이야. 괜찮죠? 이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숫자 통분하듯이 똑같이 통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이제 보이는 게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이렇게 하고 얘 x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예. 자, 이걸 이제 통분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럼 잘 생각해봐. 숫자 때 우리 통분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요게 있어. 여러분, 분모 뭐로 통분할 거야? 2, 3, 5로 통분할래, 2, 3, 5. 그치? 2 하나, 3 하나, 5 하나. 만약에 여기가 3의 제곱이야? 그럼 2, 3제곱, 5 요걸로 통분하죠?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니까 문자도 똑같아. 얘 그럼 누구로 통분하면 좋을까? 하나씩 다 넣으면 되겠지. 하나씩. x도 있고 x-1도 있고 x 플러스 1도 있고. 괜찮니?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 곱해주면 돼. 얘는 x가 곱해졌네. 분모분쇄 이렇게 x 곱해주고 얘는 x 플러스 1이 곱해졌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해주고 해서 여기다 2x 제곱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요 계산해주면 된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는. 그치? 숫자 계산하듯이. 자, 이제 곱셈도 똑같아요. 얘 일단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네. 할 수 있는 거 해주고 요거 x 마이너스 1이고 분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겨? 요거 약분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누구야? 이거 약분돼. 그래서 답이 뭐냐 그냥 x 플러스 1 x 분 모에 들어있고 x 마이너스 3 분자에 들어있고 괜찮죠? 4번 4번도 똑같아요. 나눗셈 돼 있는 거 역수로 고쳐라. 그러면 이거를 역수로 고쳐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하면서 역수로 그리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렇게 뒤집히겠네. 그럼 뭐 여기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 되고 남는 게 요거랑 요거 남겠네요. 괜찮죠? 여기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할 거 없다. 그 숙제도 다 뺄 거예요 그냥. 대표 예제 2번 봐봐. 이거 보시면 자, 우변이 같대. 양변이 같대요. 우리 뭐 하고 싶어? 우변을 통분하고 싶지, 통분. 그치? 통분하는데 얘가 예뻐요, 또. 자, 우리 통분 어떻게 해? 얘는 서로서로라고 봐야 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공배좀 두 개 곱한 거죠. 두 개를 곱해버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얘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에는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이 곱해졌죠?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얘네 여기 위아래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져서 통분이 되는 거니까. 괜찮니? 그리고 분자 개수 비교해주면 끝. 개수 비교해볼게. 얘가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 b죠. b 플러스 b가 상수항. 그럼 뭐야? 저기 2차항 계수가 2니까 요거 2 요거 빵 요거 4 이렇게 해서 풀면 끝나는 거죠. A값 2 구해서. 되겠지? 요거 2-4번 요 통분하는 것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 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 x 플러스 x 플러스 1 제곱. 자 우변만 통분해 볼게. 분모만 잘 고를 줄 알면 돼. 분모 어떻게 통분할까? x 있어야 되니? x 있어야 되죠. x 플러스 1 대빵이 제곱이지. 그 제일 큰 거에 맞춰주면 돼. 최소 공배수 똑같이 하듯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x 플러스 1 제곱 곱해졌으니까 x 플러스 1 제곱 똑같이 분자에 곱해주고 두 번째 건 어때? x 하나랑 x 플러스 1 하나 되는 것 맞니? 그지? b에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마지막 c는 x 하나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선 분자끼리 비교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 정도 통분할 줄만 알면 여기는 크게 어렵지도 않고 시험에 일단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표 예제 3 보면 이거 계산해라. 통분해서 잘 계산하면 돼. 1번은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어떠니?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그냥 통분하면 되는데 뭐 조금의 그냥 테크닉을 쓰자면 우리 약간 요거 짝꿍형 기억나? 짝꿍형? 그런 느낌이야. 이거랑 이거 통분하고 요거랑 요거 통분하면 분모가 같을 거 아니겠니? 그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든가. 어쨌든 뭐 계산은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여기서 답지 보면서 그냥 나랑 공감 좀 해볼게. 1번은 그냥 계산하는 거고 2번은 여기서는 이렇게 좀 짝을 지었죠? x 플러스 1이랑 요즘 x 플러스 3 짝 지은 거 보이죠? 이렇게. 그지?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 짝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짝 지어서 하는 건데 짝꿍형 잘 계산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자, 이 대표 예제 4번은 조금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 예제 4는 여러분 체크를 해놓으세요. 숙제야, 요거는. 나머지는 숙제 안 줄 거고. 부분 분수라는 건데, 자, 이런 게 있어. AB분의 1, 즉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봐볼게. 증명은 간단해. 요거 통분을 해보면 ab분의 b 빼기 a 이렇게 통분되죠? 그래서 약분돼서 그냥 ab분의 1이 나온다. 괜찮지? 요런 걸 부분 분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번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앞에 거 먼저 해볼게. 이거를 얘를 a처럼 얘를 b처럼 보고 저 부분 분수를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요 2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괜찮지?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게 x-4, x-2분의 1이니까 b 빼기 a를 해봐. b 빼기 a 하면 얼마니? b 빼기 a 하면? b에서 a 빼면 2 나오는 거 이해돼? 2? 이해돼요? x-2에서 x-4 빼니까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역시 b 빼기 a가 2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그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이해되셨니? 안 되는 사람 없죠? 괜찮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지? 다 2분의 1이 튀어나온 거야. 왜 다 2분의 1이야? 다 두 칸 차이니까. 얘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이니까 b에서 a 빼면 다 2가 나오는 거예요. 에다가 몇 번째까지 했니? 세 번째 하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 마지막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우리 맨 앞에 2 있었지? 맨 앞에 2를 이제 다 분배를 때려요. 그럼 얘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괜찮지? 요게 답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쓱싹이 생기죠, 쓱싹. 요거, 쓱, 싹. 요 쓱싹. 쓱싹 맞아? 이거 아니잖아. 요거 냅두고. 요거 냅두고, 요거 쓱싹 됐고, 요것도 쓱싹 안 되네? 요건 그냥 다 남아있네요, 요거. 해보면, 요건 쓱싹 되네. 플러스니까. 요 쓱싹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쓱싹 되고. 또 지워지는 거 있나? 요거 마이너스 2개. 요거 남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2개 남고. 그 다음에, 여긴 지워졌고. 여기 남죠? x분의 1 2개. 요거는 지워졌고. 요것도 지워졌고.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2번도 해볼게. 2번 같은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저것도 지금 보면은 다 몇 칸 차이야? 숫자들이? 다 두 칸 차이지. 그래서 써보면, 1 곱하기 3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3 곱하기 5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5, 7은 다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땡땡땡 얼마까지야? 11, 13 그러면 2분의 1에 11분의 1 빼기 13분의 1까지겠네?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럼 얘를 2분의 1로 다 묶어볼게요. 2분의 1이 다 들어있으니까 묶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땡땡땡 11분의 1 빼기 13분의 1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쓱싹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남는다 이렇게. 거기에 2분의 1 곱해주면 답인 거야. 되니?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이 꿀팁이 있는데 얘가 앞에 하나가 남잖아? 그럼 뒤에 무조건 하나가 남아요. 앞에 하나가 남으면 앞에가 지금 짝이 이런 상황이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상황이잖아. 그럼 앞에 플러스가 남아? 그럼 뒤에 마이너스가 무조건 남게 돼 있어. 뒤에가 플러스 남지 않는다는 거야. 규칙이 그래. 앞에 플러스 하나 나오면 뒤에 마이너스 하나 남는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4-4를 해볼게. 요거하고 이제 차이점은 좀 붙겠네. 자, F에다 숫자 넣은 거 분의 1이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일단 fx 분의 1을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뜯어볼 수 있죠. 그죠? 얘네 일단 몇 칸 차이니? 몇 칸 차이? 2칸 차이도 돼? 여기다 2 더하면 딱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를 A, B로 잡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B 빼기 A를 하면 2가 되니까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fx분의 1에.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면 돼. x에 1, 2, 3, 4 넣어볼게. 자, 전체 어쨌든 2분의 1 다 들어있을 거니까 2분의 1로 다 묶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두 번째 거 넣어봐. 3분의 1 빼기 5분의 1. 뭐야? 얘도 쓱싹이네. 안 해봐도 되겠죠. 어디까지야? 99. 집어넣어. 얼마니? 197이? 197? 맞아? 응. 내일 수업을 하다 보면 산수가 좀 약해. 산수가 좀 약해서. 자, 요거 어때? 쓱싹쓱싹 되죠? 이렇게 남겠지. 1 앞에 하나 남고 뒤에 마이너스 하나 남고. 이 되시죠? 이제 그거 계산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표 예제 5번. 여러분 번분수 계산할 줄 알아요? 번분수? 번분수는 계산할 줄 알죠? 그치? 유리식에서도 번분수 계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1번 해볼게요. 일단 분모 이렇게 되겠지? 분자도 이렇게 되겠네. 아니 분모 잘 계산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여기 x 마이너스 1 올라가고 여기 x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 분의 여기 x 마이너스 1 올라가고 여기 x 플러스 1 올라가고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죠? 그래서 요거 지워보면 마이너스 2 되고 요거 지워보면 2x 되고 요거 번분수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번분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2x 요 약분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정답이죠. 이 정도 계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지? 늘 하던 거 느낌대로 그냥 유리식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그냥 x분의 3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그거 분의 1이죠, 지금? 그거 분의 1? 이거 뒤집어. 3x 더하기 1분의 x. 그거랑 2랑 또 더해. 그러면 2를 이렇게 통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3x 더하기 1분의 7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거 분의 1이잖아. 또 뒤집고 걔랑 이제 마지막으로 1 더하면 끝나는 거지. 통분해가지고. 그죠? 응. 자, 근데 여기는 이제 5-4번만 잘 보면 돼, 여러분들이. 5-4번.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것만 한번 어차피 나머지는 그냥 숫자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할 줄 알면 딱 괜찮거든, 요거는. 자, 10분의 47.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자연수 ABCD죠. 그러니까 A로 일단 빼낼 수 있는 거 빼달라는 얘기야. 얘 자연수 최대한 빼면 몇 개 뺄 수 있니? 4개 뺄 수 있는 거 돼요? 4개? 4개 빼고 얼마 남는 거야? 10분의 7 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는 일단 뺐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목표가
여기를 분의 1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얘를 역수를 취해 이렇게 7분의 10분의 1로. 괜찮니?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자연수를 걷어달라는 얘기야. b를. 그래서 요거를 1 더하기 7분의 3으로 바꾸는 거예요. 1만큼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해달라 하지. 4 더하기 분의 1 요거를 3분의 7분의 1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거 패턴만 익히면 괜찮다는 거지. 2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되겠네. 끝이니? 그죠. 끝이죠. 4, 1, 2, 3이 되겠다.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대표 예제 6번도 숙제긴 한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숙제로 주는 거야. 요거에 대한 간단한 테마 정리를 해보면 비율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한 문자 표현을 한다. 이 태도를 만들어 두면 일관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 대 y 플러스 z 대 z 플러스 x가 나와 있어요. 비율이 나와 있지. 한 문자 표현을 하는 거야. 이래 3K. 그다음에 y 더하기 z가 6K. z 더하기 x를 5K.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이해되긴? 자, 그러면 너네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x, y, y, z, z, x 보면 뭐 해야겠다. 기억나? 공통수학 1 우리 다항식연사 첫 단원 배울 때 이런 걸 해봤거든요. x, y, y, z, z, x 이런 거 보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면 다 두 개씩 모이죠? 그러면 14K가 돼요.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K라는 걸 얻기 때문에 이거 이제 1번이라고 해보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 빼기 기역 하면 Z가 나오는 거죠. 1 빼기 기역. 그지? Z가 4K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에서 니은 빼?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1에서 니은 빼는? 1에서 니은 빼봐. 얼마 나와? X 나오지, X. 그죠? 그게 K지? 1에서 디귿 빼면 Y 나오지. 그게 2K죠? 이렇게 X, Y, Z의 비율을 1대 2대 4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되겠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X, Y가 3K, YZ가 뭐 6K, ZX가 5K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곱으로 표현된 경우? 덧셈일 때는 더했잖아. 곱셈일 때는 곱하면 돼. 세 개를 다 곱해볼게요. 그럼 X, Y, Z의 통째 제곱되는 거 되겠니? 그치? X 2개, Y 2개, Z 2개. 얼마야? 18, 90, K 세제곱?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X, Y, Z가 루트의 90K 세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거로 요거 나누면 Z만 딱 남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거 알아야 되는 테크닉이에요. 순환꼴로 됐을 때 다 더해서 한다. 어쨌든 1대 2대 4다. 얻었죠? X, Y, Z가 1대 2대 4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한 문자 표현을 하는 거야. X를 뭐 P 정도로 해볼까? Y를 2P, Z를 4P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분의 Y는 얼마야? 2죠. Y분의 Z는 걔도 2네. Z분의 X는 4분의 1 되니까 2번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3번 어때? 3번도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집어넣어봐. X에다 P, Y에다 2P 넣어봐. Y에 2P 넣고 Z에 4P 넣어. 8P 제곱.
그다음에 z에 4p, x에 p 넣으면 4p 제곱 되고, 그다음 제곱이니까 p 제곱 4p 제곱 16p 제곱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겨요? p 제곱이 약분이 되죠. 그지? p 제곱이 약분돼서 14분의 21이 되는 거지. 2분의 3 되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비율 나왔을 때는 한 문자 표현을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알겠죠? 자, 6-1번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6-1번. 다 해봤어? 했니?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5K, 4K, 3K 갖고 다 더하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12K 되지. 그래서 X, Y, Z가 6K인 거지. 해서 여기서 이제 2번 먼저 빼보자. 그러면 X가 2K 나올 거. 3번 빼면 Y가 3K. 1번 빼면 Y, ZK 나와서 2대 3대 1이죠. 2대 3대 1. 그래서 이 X, Y, Z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쳤다 이제 집어넣으면 X분의 Y는 2분의 3, Y분의 Z는 3분의 1, Z분의 X는 2가 되겠네. 그죠? Z분의 X 2. 얼마니? 6분의 9, 3, 2죠? 더하기 12. 그래서 23이네, 23. 그 다음에 3번. X, Y, YZ 집어넣으면 XY는 6K제곱. 그 다음 2YZ. 하면 6K제곱. 그 다음 ZX의 2배. ZX의 2배. 4K제곱. 하고 제곱 하면 4K제곱, 9K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의 3배네. 3K제곱. 그러면 16분의 16이니? 1 되겠네. 이렇게 나오니? 그죠? 응. 응. 여기 6-4는 풀지 말고요. 6-3번을 해볼게. 6-2는 그러니까 숙제해야 되는 거야? 6-3을 내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봤어. 두 개가 나왔죠. 이 식 두 개. X, Y, Z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오고, 결국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험 문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구하라는 거는 우리 경험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뭔가 몇 K, 몇 K, 몇 K 대입해서 약분돼서 딱 숫자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여기서 그런 조건을 얻어내야 되는데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야. 자, 이럴 때 하는 방법을 볼게요. 근데 연립을 잘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Y를 한번 먼저 지워볼게. 이미 Y 숫자가 맞으니까 Y 주려면 얘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야? 6x-3z가 빵이야. 따라서 z가 2x라는 거 하나 일단 얻어낼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 y 지웠으니까 요번에는 그 z를 지워볼게요. z 지우려면 여기 2배 해야 되겠네. 일단 2x 6y 빼기 2z는 빵이고, 요거 2개를 이제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 빼면 3x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y 되고 z 지워져.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3x는 9y도 괜찮지만 9y는 3x라고 놓을 거야. 왜 그러냐? y를 3분의 1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장점이 드러나요. x, y, z 세 문자가 x라는 한 문자로 표현이 끝나는 거예요. x는 x, y는 3분의 1x, z는 2x 이렇게 x라는 한 문자로 표현이 되죠. 굉장한 크리티컬한 부분이겠지. 문자가 3개지만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풀이가 끝났죠 이제. x제곱에 9y제곱, y제곱은 9분의 1 x제곱이니까 x제곱 될 거고, z제곱은 4x제곱 돼. 이제 슬슬 보이죠? x제곱이 약분 될 거야 반드시. xy 곱하면 3분의 1,
그다음에 yz 3분의 2 zx 2 해서 다 약분치고 숫자만 계산하면 됐다. 괜찮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리함수를 나가볼 건데 우리가 유리함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 이런 함수 우리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거 무슨 비례라고 그래? 반비례라고 하죠. 반비례.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왜 우리가 함수 이름을 유리함수라고 지느냐? 함수긴 한데 유리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리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유리수. 우리가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냐면 P분의 Q로 표현되는 걸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 P분의 Q. 즉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분수를 우리가 수학에서 유리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분수꼴로 표현된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뭔가 fx분의 gx꼴로 표현되면 이게 유리함수겠죠. 조건이 뭐야? fx가 다항식이어야겠지? gx도 다항식일 거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뭘 다룰 거냐? 여기가 1차식 분의 1차식인 분수 함수만 다룬다라는 거야. 공통수학 2에서는. 되겠니? 응.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꼴인 거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야? 유리함수다라는 거야. 분수함수다.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요건 이제 제쳐두고 우리가 결국엔 그래프를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x분의 1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그리죠? 1, 3, 4분면으로 그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렇게 2, 4, 4분면으로 그려지는 거 기억나? 응.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지? 반비례.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가 x분의 k꼴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자, 요게 x분의 1이야. 이거는 x분의 2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게 지금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애는 x분의 마이너스 2 정도로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하나 끌어볼게. y는 x분의 k꼴 이런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일단은 k 값이 양수면 1, 3, 4분면으로 그려지는 거고 k 값이 음수면 2, 4, 4분면으로 그려지는 거. 그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 두 개 비교해봐. 절대값이 큰 게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다고 볼 수 있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지. 절대값 자체가 큰 놈이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원점 거리가 더 크다. 절대값 k가 클수록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 여기다 플러스해서 그래프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y는 x분의 1이라는 얘가 분자가 0이 아니잖아. 자, 요 y값 자체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니? 0이 되게끔 하는 x값? x분의 1이라는 숫자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있어요? 어떤 수를 넣어봐. 100분의 1, 뭐 만분의 1. 0이 될 수 있나?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치? 얘는 y값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y좌표가 0인 애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가. 또 이 분수의 정의에 의해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그 x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x가 0인 애들이 그래서 뚫려 있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점근선. 왜 점근선이냐? 점점 근접해 가는 선이다 해서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닿지는 않지만 점점 근접해만 가는 거예요. 점점 근접해만 간다는 거지. 닿지는 않지만. 괜찮죠? 그래서 이 x분의 k꼴의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네? x는 0과 y는 0이 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이거 가지고 한 방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요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목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2차 함수 때도 똑같대. 얘를 결국엔 뭐로 표현하는 게 목표냐? 이거로 표현하는 게 목표죠. 왜 그래? 이거로 표현하면 장점이 뭐야? 장점이 뭐지? 그쵸? 볼록성 알지? 대칭축 알지? 꼭지점 알지? 그래서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불러?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똑같아요. 얘가 일반형이야. 일반형을 뭐로 표현하는 게 목표야? 표준형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것만 하면 이 단어는 끝이야. 무리함수 단원도 똑같아요. 되겠죠? 자, 그래서 얘의 표준형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런 꼴이 표준형이에요. 이런 꼴이. 이런 꼴이.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볼게. 일단은 K 값이 양수, 음수에 따라서 1, 3, 2, 4인 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거리가 멀어지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제 점근선을 볼게. 점근선. 점근선 만드는 원리를 잘 봐. 점근선 만드는 원리. 자, 일단 X부터 볼게.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가 점근선 생기는 원리였죠. 그지? 분모인 지점은 분모 0인 지점 없으니까. 그래서 X는 P가 일단 점근선이 될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 Y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 Y는? 아까 거기서 Y 점근선 생길 원리가 뭐냐면 요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 그럼 이 전체 값이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Q가 될 수 없는 거죠. Q.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다 Q 더한 Q가 될 수 없는 거야. 요거 이해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점근선이 Y는 Q가 됐다. X는 P인 지점하고 Y는 Q인 지점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 꼴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점근선을 일단 어떻게 되느냐? X는 1하고 여기 있는 Y는 4가 점근선이다. 그래서 먼저 1하고 4를 쭉 그어놔요. X는 1, 그다음에 Y는 4를 그어놔. 점근선 먼저 그리고 요게 지금 K값이죠. K값. K값이 양수면 몇 사분면 그리는 거야? 1, 3, 4분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을 그리면 답이 되는 거야. 유리함수 그리는 법 알겠니? 요게 유리함수 그리는 법의 전체 끝이에요. 요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점근선 만드는 방법. 자, 그럼 점근선이란 얘기는 결국엔 x가 p인 지점은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 정의역을 쓰자면 어떻게 되니?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p 빼곤 다 정의가 된 거니까. 치역도 마찬가지겠지.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자, 우리가 지금 이미 결론부터 본 거야. 표준형을 어떻게 그리냐. 자, 그럼 이제 나 뭐만 할 줄 알면 돼. 표준형 그리는 건 배웠죠. 표준형 그리는 건 배웠지? 그러면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만 알면 이제 다 끝나는 거네. 그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감 잡기 위해서 내가 그래프 예시 한 번만 더 들어볼게. 그리는 방법. 이렇게 한번 봐보자. 자, 그럼 어떻게?
점근선부터 볼 거야. 점근선이 몇 콤마 몇이야?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 점근선은 마이너스 2죠. x가 여기가 0이 될 수 없다는 게 x 점근선의 원리. 요 값이 0이 될 수 없어서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다는 게 점근선 원리. 그러면 그 점근선을 먼저 그려.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k 값이 이번엔 음수네, 음수. 음수니까 2, 4, 4분면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얘를 x축, y축 하는 거고. 이러면 이해됐죠, 이제. 자, 그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다항식 나눗셈을 할 거야. 왜냐면 이게 나눗셈 식이니까 분수라는 것 자체가 나눗셈이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볼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몫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를 내가 정석적인 방법을 하고 꿀팁을 줄 거니까 잘 들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일단 2분의 7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애가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분의 7이란 얘기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뀌냐. 일단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7은 분자에 남아있고 저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렇게 약분돼서 나가 떨어지겠지. 괜찮지? 자, 여러분이 곧바로 점근선을 알 수 있어요. 점근선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이해돼? 분모가 0 될 수 없으니까 y 점근선은 어떻게 돼? y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1이 점근선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볼 건데 얘가 k 값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냐? x 앞에 개수가 1일 때가 표준형이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해? 요즘 x 앞에 개수가 2죠. 그래서 분모 문자를 2로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게 표준형이다. 그럼 얘는 k 값이 4분의 7인 양수인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이거 사실 괜찮은 방법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자, 그걸 소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표준형으로 이제 바로 바꾸냐? 일단 요 2분의 7이 나오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과정. 여러분 조금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내가 이렇게 몫을 꺼내고 싶어. 여기 남은 거 있고 여기 몫을 꺼내고 싶어요. 몫이 얼마가 나올지를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조금 잘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 나눗셈을 하죠. 나눗셈을 한 번 더 해봐. 3x 플러스 4를 x 플러스 3으로 나눠. 그럼 몫이 3이잖아. 이게 왜 3이냐는 거야. 얘에다 곱해서 3 되는 애가 여기 몫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얘분의 얘야. 얘분의 얘. 그러니까 걔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해돼? 몫이 이렇게 곱해지는 상태로 나와서 약분돼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표현을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만 잘 이해되면 굉장히 쉬워. 9 빼기 5. 어쨌든 이렇다는 얘기죠. 그치? 이게 왜 3이냐는 거죠. 그게 얘분의 얘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요 분자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5는 왜 마이너스 5냐를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이 다항식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가 결국 여기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을 어디에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지. 이래 딱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죠? 그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래서 딱 보자마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 딱 보자마자 x 플러스 3분의 1분의 3인 얘는 나가 떨어지고 남아있는 건 얼마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걔는 나머지 정리해서 얘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한 마이너스 5가 남아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example 한 번만 더 보고 교재 한번 볼게요. 한번 봐볼게. 여러분 나랑 같이 해야 돼. 여기 나가 떨어지는 거 얼마야? 여기 얼마겠냐? 지금 두 가지를 구할 거야. 여기 남아있는 거랑 나가 떨어지는 거. 이거 일단 얼마냐? 요게 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3분의 6. 괜찮니? 그다음 여기 남아있는 건 결국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해서 얘 0으로 만드는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게 여기 남아있다는 거야. 3분의 2 더하기 7이라는 숫자가 여기 남아있겠지. 이렇게 하신다. 요건 내가 이제 꿀팁을 소개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을 할 때는 정석적으로 연습을 일단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다항식 나눗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중간 단계의 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얘를 갖다 넣어. 얘를 갖다 놓고 여기다 곱해져서 마이너스 1x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야 되죠? 이렇게 찾아버리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원래 거는 5니까 여기서 5 되려면 2분의 11 넣어야 된다. 이렇게 찾아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 교재를 봅시다. 제가 지금 개념 4번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446페이지 유리함수 역함수 전까지. 괜찮죠? 자, 대표 예제 7번 볼게요. 아니 저기 7-3 볼게요. 7-3 봅시다. 요 단원에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좀 있어야 돼. 내가 복습을 시키면서 좀 할 거예요. 자, x-b분의 ax 플러스 9라는 뭐 유리함수가 있대. 쟤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3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랑 일치를 한대. 자, 우리 한번 살펴보자. 요게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p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 대입한다 했던 거 기억나니? 평행이동이죠, 그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q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이 q를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우리 아까 본 표준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x분의 1 그래프야. 근데 요런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싶어. 얘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2랑 y는 3이 점근선이고 k가 양수니까 1, 3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냐? 얘를 x축으로 2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3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얘가 된다는 거야. 두 칸 올리고 세 칸 올리고 이렇게. 이해?
결국엔 이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은 그냥 점근선이랑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는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바탕으로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결국엔 x축으로 -2, y축으로 3 이동해서 얘랑 일치했다는 얘기는 이전에 그래프 있죠? 이전에 그래프. 자, 잘 생각해봐. 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럼 원래 거는 뭐니? 얘를 x축으로 2 이동하고 y축으로 -3 이동하면 생기겠죠? 그치? 그럼 원래 건 그래프가 뭐란 얘기야? y는 x 대신에 x-2, y 대신에 어, y 대신에 y 플러스 3 넣어서 이항하니까 이렇게 됐죠. 돼요? 음. 요게 저거다. 음. 요걸 풀면 돼. 자, 그럼 이거를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얘 통분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x-2분의 3배의 -3의 x-2 정리를 하면 -3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b값 2고 a값 -3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괜찮니? 평행이동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7-4를 내가 좀 설명을 해줄 건데 평행이동해서 2x분의 1이랑 포개어질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런 거 우리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할 때도 이런 문제를 한번 봤거든?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거. 자, 봐볼게. 너네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x분의 1을 평행이동해서 x분의 3을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럼 평행이동이란 건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얘들아 얘 평행이동 해봤자 이런 꼴 아니야? 얘 평행이동 해봤자? 그지? 얘를 x축 p 평행이동, y축 q 평행이동 아무리 해봤자 얘는 안 변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얘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엄마 찾기를 불러요. 엄마 찾기. 어? 나만 그렇게 부른다. 얘가 엄마야, 엄마. y는 x분의 k에서 엄마가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 얘 엄마는 누굴까? 1이냐? 아니, 오, 그렇지. 1이 아니라는 거야. 왜? 엄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준형은 1x일 때의 k값이 엄마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지금 1x가 아니죠. 그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엄마가 2분의 1인 거 찾아주라는 얘기야. 기억번 이렇게 되죠? 자, 2로 나눠요. 엄마 2분의 1 맞지? 기억번은 되는 거야. 그치? 자, 어떻게 평행 이동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이동하려면 x 대신에 x-1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1평행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얘는 2로 나눠봐. 일단 저희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어떻게 된다고? 이거분의 요거 튀어나와. 그리고 얘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해. 0 대입하면 -5 남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k값이 -2분의 5가 되는 거야. 엄마가 다르지. 조금 그렇지 멘트가.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엄마 찾기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수 과목에서도 내가 엄마 찾기를 또 가르치거든요. 엄마 찾기 중요해.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 연습할 겸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좀 해볼까 지금? 디귿방 한번 해보죠 지금. 그 내가 알려준 세 번째 그 방법으로 했니? 쉬운 방법? 아니면 다음 기 나눗셈? 쉬운 방법. 여러분들 했어요? 자, 봐봐.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얘분의 얘가 일단 튀어나온다. 그리고 요거 0으로 만드는 x값인 2를 여기다 집어넣은 1이 여기 남아있는다. 괜찮죠? 이렇게 빨리 만드는 방법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 엄마가 얼마니?
1x가 아니죠. 그 분모 문자 2로 나눠야 되네. 엄마가 2분의 1이네. 얘는 오케이죠, 오케이. 딱 기억 디귿되죠.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평이동한 거야? x축으로 2, y축으로 2 평이동한 거지. 있죠. 자, 얘도 한번 보자. 1-2x 분의,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8인 마이너스 4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남네. 그럼 마이너스 2로 분모 분자 나누면 얘도 엄마 2분의 1이다. 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 찾기로 찾는다. 자, 대표 예제 8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표준형 구하는 거는 할 줄 아는 것 같으니까 표준형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지금 2가 나눠 떨어지죠? 이렇게 되고 분자에다 1 대입하면 5 된다. 지금 잘 이해되고 있니? 그지?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가 정의역이래. 자, 정분선을 통해서 이제 그려볼게요. 정분선이 x는 1이 정분선이지. 그리고 y는 2가 정분선이죠. 그리고 k 값이 양수니까 1, 3으로 그려요. 근데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1이잖아? 그럼 0부터 1까지만 그려라. 여기만 그리란 얘기야. 그리고 1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하니까 여기만 그려라라는 얘기죠. 이해돼? 나머지 부분 지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치역을 구하래. 뭐, 치역을 구하면 요 지금 1일 때 함수값이니까 0일 때 얼마니?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좀 이제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1일 때 집어넣어봐. 아니 1을 못 집어넣잖아. 2일 때 집어넣어야죠. 7이지 7. 자, 그래서 이게 치역을 이제 쓰면 어떻게 되냐면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죠. 여기가 중요해. 얘는 끝없이 내려가는 애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쓰면 끝이야. 그냥 여기. 그지? 이렇거나 또는 이 부분이죠. 7보다 크거나 같거나 위에는 쭉 올라가니까 요게 치역이 된다라고 써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우 아파. 자, 대표 예제 9번. 이게 얼마나 했는지 좀 보자. 11. 좀 많이 했네. 음. 자, 이제 이 대표 예제 9는 시험에 이게 킬러 테마야, 킬러 테마. 그러니까 등급 1, 2등급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요게 나오는데 요거 한번 잘 이해 좀 해볼게.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본꼴만 볼 거야. 자, 일단 x분의 1이죠. x분의 1. 근데 얘가 점근선이 x는 0하고 y는 0이 점근선이잖아. 일단 이 점근선의 교점 있죠. 교점. 0,0이지. 우리가 얘를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내 수업 시간엔 대칭점이라고 부를 거야. 대칭점. 왜? 이 그래프가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니?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대칭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는 대칭점이 2,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걔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자, 그 상황에서 얘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이 유리함수 자체가. 첫 번째, 이런 직선. 얘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해되니 지금? 그 뒤집어봤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얘가 누구야? y는 x죠. 자, 두 번째. 얘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얘가 누군데? y는 마이너스 x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기본꼴인 x분의 1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대칭 직선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2개.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얘를 어쨌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잖아? 평행 이동을 한다 해도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칭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뿔마 1인 상황이거든? 얘가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얘 기울기가 바뀌니? 안 바뀌죠. 그지? 기울기는 그대로 옮겨지는 거잖아. 그래서 대칭을 해도 기울기는 항상, 아니, 평행 이동을 해도 항상 기울기는 뿔마 1이라는 게 굉장한 포인트가 될 거야. 이해되지? 플러스 그 대칭 직선 2개의 교점이 곧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 된다. 요 교점이 곧 대칭 직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 자, 한번 이해 좀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얘 이제 이렇게 그릴 거잖니? 2하고 5를 그리겠죠, 여기다? x는 2, y는 5 그려놓고 1, 3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얘가 대칭인 요 대칭 직선은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걔는 어떻다고?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무조건 이 대칭점을 지나죠. 2,5를. 그래서 기울기 1짜리 하나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2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거 이해되시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푸냐? 표준형을 일단 만들어. 3 떨어지죠? 그리고 분자에다 2 넣으면 2 남네. 얘는 대칭점이 2,3이네. 근데 문제 1번 뭐야? 기울기 1짜리에 대해서 대칭이래. 어떻게 쓰면 돼? 기울기 1짜리는 2,3 지나게끔 이렇게 쓰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지. 되니? 2번 어떻게? 3번.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2,3 지나는 직선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정답이다. 되죠? 4번. 점 A, B의 대칭이다. 그게 2,3인 거. 그게 실제로 요거 2개의 교점인 거. 요거 2개 같다고 나와요, 실제로. 당연히 2,3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면 2,3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자, 9-3하고 마무리할게, 얘들아. 알겠지? 어떻게 이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지 잘 보세요. 자, 요 그래프가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 대칭 직선 2개 알려준 거니까 2개의 교점 있죠. 2개의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x가 2네? x가 2고 y가 4죠. 아, 교점이 2,4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원래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 대칭점의 의미는 뭔데? 얘가 x 점근선이죠. 얘가 y 점근선이지. 따라서 내가 유리함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저렇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얘를 알잖아. x-2분의 k는 몰라.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고선 이제 쟤랑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 통분을 해볼게. x-2분의 k에다가 4배의 x-2 이렇게 통분할 수 있죠. x-2분의 4x 플러스 k-8 있는데 이 식이 지금 저거랑 똑같아야 돼. x 플러스 b 그리고 ax 플러스 3이랑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자, b가 얼마니? b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a가 4죠. 그 다음에 3 값이 k-8이랑 같으니까 k 값 11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죠. 아, 그래서 원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애였다? x-2분의 k 값이 11, 4였던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야. 되겠니? 아, 숙제는 요 455페이지까지 할게요.